안녕하세요. 1분 엑셀 마스터 마이콜입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완성차 기업에서는 이들 파트를 특성에 따라 구분 지은 다음 각 담당자들이 개발, 그리고 구매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구매의 경우에는 단가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천 개의 부품 단가를 함께 점검하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그리먼트 1, 2, 3으로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는 파트 넘버라는 이름의 시트가 있습니다. 품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각 시트를 보시면 3000개 가량의 파트들이 각각의 품번을 갖고 있으며 전후 단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그리먼트 1과 비교하여 2 그리고 3 시트에는 다른 품번들이 섞여 있으며 동일한 품번도 행의 위치가 다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전후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품번별로 그리고 파트 이름별로 각각의 단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머리 시트로 가신 다음 가장 먼저 품번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그리먼트 1 시트에서 보기 탭으로 가신 다음 나누기를 클릭해 주시고 나누어진 창에서 아래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서 제일 끝 행으로 가주고요. 그 후에 품번과 파트 이름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전체 선택한 후 컨트롤 C 복사해서 서머리 시트로 돌아와서 이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 이동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V 붙여줍니다. 또는 컨트롤 Z로 원복한 다음에 컨트롤 Alt V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붙여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값 클릭, 연산 없음으로 확인을 누르면 값만 복사됩니다. 또는 다시 원복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을 선택해 주어도 됩니다. 다음에는 D2 셀로 가서 파트 넘버 시트에 있는 변경될 품번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equal xlookup 함수를 써볼 건데요. 이때 탭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식이 마저 다 적히고요. 이제 수식을 완성해 볼 텐데요. xlookup 함수는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VLOOKUP이나 HLOOKUP과 유사하지만 오피스 365 이상의 버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유용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입력할 부분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의 기준 값이 됩니다. B2셀을 선택해 주고요. 구분자 쉼표를 넣어서 영역을 구분하여 주고 다음에는 각 골 테이블의 기준 축을 지정합니다. 파트 넘버 시트를 눌러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기준축이 될 C4셀에서 마지막 C3723셀까지 클릭해 주시고 F4 키를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면요. 행과 열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뜨지요. 그러고 나서 불러올 값을 넣으면 됩니다. 구분자 넣고 D4에서 D3723셀까지 선택, 똑같이 F4키를 한번 눌러 행과 열을 고정시켜 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 보기 탭에서 나누기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서 가장 아래로 셀을 옮겨 주시고요.
D2셀을 컨트롤 C 복사하고 아래 끝까지 컨트롤 V 붙여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파트 넘버 시트에서 세 번째 품번 리스트도 갖고 오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작업을 반복해 주어도 되지만 파트 넘버 시트에서 세 번째 품번 리스트를 갖고 오면 되는데 테이블을 보시면 블루홀 데이터에서 열이 D에서 E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머리 시트로 가신 다음에 D2셀로 가서 블루홀 데이터 값에 해당하는 D4에서 D3723셀을 이렇게 대충 드래그한 후 F4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 앞에만 달러 표시가 뜨는데요. 이것은 행만 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값에 해당하는 B2셀로 컷을 옮겨서 F4를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줍니다. 이러면 열만 고정되고요. 엔터. 컨트롤 C, E 2874셀까지 아래 끝까지 컨트롤 V, C열을 잘라내서 컨트롤 X, F열 마우스 오른쪽 잘라낸 셀 삽입, B에서 E열까지 선택해 주시고 사이를 더블 클릭. 이제는 품번이 바뀌는 경우만 따로 체크를 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그리먼트 1 시트에는 품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2와 3 시트에서는 1에는 없지만 새로 생긴 품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품번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F2셀로 가서 이그젝트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그젝트 탭키 B2셀 클릭 고분자 C2셀 클릭 괄호 닫고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이그젝트 함수는 두 셀의 동일 유무를 확인시켜 주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true도 있지만 false 값도 있죠. 이거는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참조로만 좀 봐주시고요. 이제 어그리먼트 2 시트로 가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한 번, 두 번 보기 탭에서 창을 나누어 주고요. 여기서 틀 고정을 해도 되지만 저는 보통 나누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준점을 움직이기도 편하고요. 좀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헷갈리게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H4셀로 가서 equal xlookup C4 클릭 분자 서머리 시트에서 B열을 클릭해 주고 F4 블루홀 값도 동일하게 B열을 지정해 줍니다. F4 괄호 닫고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보시면 에러가 뜨는 셀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어그리먼트 1 시트에는 없는 품번들입니다. 따라서 필터를 컨트롤 쉬프트 L을 눌러서 걸어서 에러 뜬 부분만 분류해 주고 클릭 모두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가장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에러가 뜬 부분이 보입니다. 확인 품번을 전체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한 후 컨트롤 C 복사해서 서머리 시트로 돌아온 다음에 C 2875 셀로 가서 값으로 붙여줍니다. 다음에는 어그리먼트 3에서도
새로 생성된 품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그리먼트 3 시트로 가서 창을 똑같이 나누어서 컨트롤, 이번에는 위쪽 화살키를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 끝에 걸려서 가장 위로 옮길 수 있고요. 가장 아래로 내려주시고 equal x lookup 탭키, 이번에는 기존 값이 될 C열 전체를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다시 입력이 잘 안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F4키를 누르고 구분자로 영역을 나눈 다음에 서머리 시트로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C열을 전체를 걸어줘 보겠습니다. C2셀에서 4446셀까지 선택, F4키, 그리고 똑같이 한 번 더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네,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뜨는 부분들만 가져오면 될 텐데요. 근데 방금 전과 다르게 제가 기준값이 될 부분을 하나의 셀이 아닌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범위에 걸쳐서 함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요. 해당 함수는 가장 상단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배열 함수의 기능을 사용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다시 필터를 걸어서 컨트롤 쉬프트 L, 에러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품번,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페이지 업. 이번에는 D4447 셀로 가서 값으로 붙여넣기. 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F열과 G열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지워주시고요. 이제 필터를 걸어 주겠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행이 전체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L을 눌러 필터를 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의 값을 입력하고 다시 Shift 스페이스바, 컨트롤 Shift L을 누르면은 필터가 걸립니다. 이 부분은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이제는 단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F2 셀로 가서 equal x lookup, 방금 전에 썼던 배열 기능을 한 번 더 활용해서 B2에서 B2874 셀까지 선택, 구분자, F4로 행과 열도 고정시켜 주시고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어그리먼트 1 시트로 와서 이렇게 파트 넘버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선택해 주시고 F4키를 눌러 주시고 부분자 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이번에는 화살표 위키를 눌러서 갭까지 말고 4셀까지만 선택해 주시고요. F4키를 눌러서 괄호 닫고 엔터. 사실 조금 전에 적용한 이 수식을 다시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행과 열을 F4키를 사용해 다 고정시켜 주었는데, 사실 배열 함수는 이렇게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는 테이블을 보기 좋게 조금 다듬어 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L을 눌러서 필터를 해제해 준 다음 쉬프트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보드판 숫자가 있는 곳 말고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행이 추가됩니다. 한 번 더 선택해서 눌러주시고 어떤 항목인지를 적어주겠습니다. 가운데 나누기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아래는 위에는 파트 넘버 어그리먼트 1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3, 2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파트 네임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는 프라이스 캡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옮겨서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이렇게 셀 서식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테두리를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간단하게 도구 상자에서 모든 테두리 설정 그리고 파트 넘버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파트스 네임 따로 프라이스 캡 따로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lt FT를 누르면은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즉 Alt를 누른 채로 2를 누르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숫자 서식도 조금 바꾸어 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서 Ctrl 1을 눌러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위에서 네 번째 이렇게 1000 단위로 끊어준 것을 선택해 주시면요.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시 형식에 있는 이 쉼표 스타일을 쓰면요. 가운데 정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저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른 채로 숫자 3을 눌러서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 이렇게 불러올 데이터 테이블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이 기준값이 즉 이 해당 품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수식에서도 또 에러가 뜰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 보시면은 네, 에러가 뜬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써서 구분자 0을 넣어주시면은 에러가 뜨면은 숫자 0으로 반환하겠다라는 뜻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없어져요. HR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if error.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니까요. 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에러가 생기지 않았지요? 네. 이렇게 해서 품번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각각 단가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단가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수가 생기지 않겠지요? 이러한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실 피벗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외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XLOOKUP 함수를 이용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실습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이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천 개의 단가를 정리하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